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는 일본의 정책은 북한마저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일본 정부가 탄도미사일, 요격 전용함 건조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철면피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김설화 일본 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전범국 일본이 감히 주변 나라들의 위협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며 언어 도단이다. 일본이 침략적 성격을 가리우기 위하여 요격 전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공격용으로 전환될 수 있고 작전 반경과 기동성 측면에서 지상 배치형보다 더욱 위험천만하다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지난 세기 아시아 나라 인민들 앞에 저지른 전대미문의 죄악을 청산할 대신 또다시 지역의 맹주가 되어볼 야심 밑에 군국주의 부활 책동에 광분한다. 침략과 전쟁 책동에 광분하는 자들의 말로는 비참할 뿐이라며 일본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일본 우익단체 등의 간도 대지진 사건과 세균 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731 부대를 두고도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전범국 풍토에서 자라나고 있는 위험한 독초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일본 사회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극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제의 만행사는 그 언제 가도 세월의 이끼가 덮일 수 없는 법이다. 어째서 새세기 20년대에 이른 오늘까지도 일본 사회에서 역사적 사실을 한사코 부정하고 무작정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우심해지고 있는가? 그것은 역사적 사실을 자학적인 것으로 매도하면서 과거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범죄자 처벌 등을 통한 진정한 과거 청산을 회피하고 엄연한 진실을 왜곡하며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시키는 조직적 행위를 묵인, 조장, 비호해온 현 일본 당국의 처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북한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환의 근거로 중국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국방력 강화의 명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서도 북한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는데요. 최근 일본 주간지 슈칸 겐다이의 곤도 다이스케 특별편집위원은 온라인 매체 겐다이 비즈니스에 게재된 가와누 가세토시 전 자위대 통합망료장과의 대담에서 지난 2018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곤도 다이스케 위원은 북한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원산, 명사하심리, 해안 일대에 호텔, 카지노 등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는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강원도 원산시 소재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 현장 시찰을 갔을 때 당시 고역을 견디지 못한 건설 현장의 병사 일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인은 일망타진됐으나 4명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 별 신빙성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이 곤도 다이스케 위원은 지난 4월 중국 의료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방 시찰 도중 쓰러져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처치가 늦어져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제기했던 식물인간설은 결국 오보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특유의 심리전으로 북한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으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취임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여 분간의 전화통화를 가진 자리에서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구축한 굳건한 미일 관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UN 총회 영상기조연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북한을 향해서는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에 함께 참여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에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작이다.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북 메시지도 내놓았는데요.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이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올 한 해 각국이 벌여온 코로나와의 전쟁은 어느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 또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이며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 방역과 보건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다.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이 지켜지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중국, 일본, 몽골, 한국 등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구성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다자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길을 끈 것은 종전선언이었는데요.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내야 할 때가 됐다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또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달라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에서도 즉각 반응을 내놨는데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꺼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종전선언보다 한미 간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우리의 노력에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에 있어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미 국무부가 종전선언 발언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단합된 대응 등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미국과의 대북 정책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보다 급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미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중국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은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직접 방문한다는 계획이 확인돼 대한민국을 반중전선에 동참시키려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한미 당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 방문길에 한국에 오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방문이 성사된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단독 방한은 2018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한 기간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목적은 뚜렷해 보입니다. 기존 쿼드 4개국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가 추가로 참여한 7개국 협의 쿼드 플러스의 구상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쿼드 4개국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도 만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목적이 갈수록 고조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방점이 찍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은 쿼드를 유럽의 나토와 같은 동북아 지역 집단 안보 구상으로 확대하는 구상, 반중 경제블록, 경제 번영 네트워크 등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되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 기간 북한과 접촉할 것인가?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옥토버 서프라이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이전에 외교 성과를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기 위해서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안에서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번 선거에서 북한을 언급하며 지지율 결속의 재미를 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포로 실종자의 날을 맞아 북한으로
북한으로부터의 미군 유해 송환을 시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 송환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포로 실종자의 날 포고문을 내고 미군 실종자 유해 송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것이 내가 2018년 북한으로부터 역사적인 유해 송환을 하려고 노력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국가적 의무 이행에 있어 절대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의 행보는 최근에 있었던 참전용사를 패배자, 호구로 비하했다는 폭로 보도가 나오고 4년 전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일부 군인들이 돌아설 조짐을 보이자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미군들을 향해 존경을 드러내고 그들을 위한 국가적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의 전술이 먹힌 것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센은 올해 대선 때 누구를 뽑겠냐는 질문에 응답자 47%가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해 바이든 후보 46%보다 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이 업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지만 바이든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라스무센이 여론조사를 시작한 7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는 제3의 후보를 지지했고 4%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과연 남은 기간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성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시국인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모르겠네요. 멕시코 당국은 새 표지판에 한글을 끼워 넣었습니다. 현재 중남미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멕시코 공항에도 한글이 도입된 상황입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이 닿아 있는 국가로 적지 않은 북미의 인적 교류는 물론이고 대부분은 중남미에서 언어가 같은 이들이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만 이같이 한국이 제3언어로 단독 표기된 이유가 있다는데요. 물론 지난 9월에는 과테말라에서 한글이 스페인어, 영어를 이어 단독으로 제3언어로 표기가 되는 등 뜻밖의 생소한 국가에도 한글이 등장하면서 기분 좋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과테말라의 경우 5,000명의 교민과 연간 10,000명 이상의 교류가 계속되는 국가인데다가 최근 한국이 과테말라에 코로나 방역용품을 꾸준히 지원한 것에 힘입어 그 가운데 과테말라의 공항에 한글 도입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경우에는 과테말라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제3언어로 멕시코 수도의 멕시코시티 공항에 새겨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12월 4일부터 멕시코시티 공항 전광판에 코로나19 방역 안내 메시지가 공용어인 스페인어와 영어 외에도 한국어로도 표시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공항 곳곳에선 거리두기 준수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한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나 궁금해지는데요. 대사관은 한국과 멕시코 간의 인적 교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공항 측의 요청에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당국이 대사관이 요청했다고 해서 국가의 수도의 공항에다가 한국어 안내를 단독으로 표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중국어, 일본어 등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코로나 지원을 해서 그렇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한국은 과테말라처럼 멕시코의 진단키트를 비롯해 각종 방역용품을 대거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6.25 전쟁 당시 한국에 물자를 지원했으며 상당수의 멕시코인이 미군 소속으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쟁 참여국 우선 지원 원칙에 따라서 멕시코에 적극 지원을 했고 마르타 델가도 멕시코 외교 차관은 한국이 기증한 물품으로 적절한 코로나19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역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오히려 공항에 한글을 표기한 것은 감사의 이유라기보다는 멕시코 당국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멕시코 내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멕시코 정부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일들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도 한몫했다고 전합니다. 멕시코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앞으로 인프라 건설을 통해 국가의 경제를 회복하려 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를 위해서 약 1,000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해 본격적인 경제 복원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중남미 국가를 잇는 교두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당국도 아무에게나 프로젝트를 줄 수는 없고
이왕이면 검증되면서도 실력 있는 국가를 원할 것입니다. 멕시코도 미국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오랜 기간 제조업을 발전시킨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는 선별해서 업체를 받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국가에서 방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된 한국의 기업들이 멕시코에 프로젝트를 들고 와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멕시코에서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멕시코 법인이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인 페맥스의 자회사 PTIID로부터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의 설계 조달 시공 2단계에 대한 수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공사 기간은 39개월, 수주 금액은 4조 1천억 원 정도로 지난해부터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행하는 기본 설계와 초기 업무 금액까지 합치면 총 수주 금액은 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단일 프로젝트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창사 이래 최대 수주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코로나19가 퍼져가는 가운데 이러한 국가의 중요 사업을 한국 기업으로 낙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장을 방문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인력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원유 생산국임에도 정제시설 부족으로 석유를 수입하는 멕시코에서 국가적인 이목이 쏠린 사업인 것입니다. 한국은 이곳에서 하루 34만 배럴의 원유 생산 설비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멕시코의 특성상 초고위급 정부 인사가 직접 건설 현장에 등장한 장면인데요. 한국 외교당국은 이러한 것을 남미의 특성으로 파악하고 내년에는 직접 장차관급을 한국에 초대한다고 합니다. 인프라 확충에 관심이 큰 멕시코를 비롯해 중남미 국가들을 초대해 한국의 뉴딜 프로젝트를 설명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남미의 경우 부패 등 사회 불안정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기업과 직접 거래보다 정부 간 계약 G2G를 선호하고 있어 정부 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한 외교당국이 각국의 장차관급 인사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과 기업들이 손발을 맞춰서 오랜 기간 불모지였던 멕시코 지역의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기존의 멕시코 기아차 공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TV 공장 등 수많은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기여해 온 바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 중인 한국은 수많은 인적 자원이 공항을 드나들게 되는 것이고 스페인어를 주로 구사하는 공항에 한글 안내가 더해져 입국이나 통관 등을 편하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스페인어에만 익숙한 공항 직원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끔 입국 거부가 나는 상황도 생기며 한국 기업이 많이 입점해 있어 물품을 통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한 소통도 필요해진 것입니다. 현재 멕시코 내에는 약 2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입점했고 그중에 대규모의 공장도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멕시코의 경제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입국하는 사람들 숫자나 기술진이 공항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 멕시코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입국 금지시킬 때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유일하게 한국을 받아들인 몇 안 된 나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당시에 베트남은 한국과 깊은 경제관계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인 입국 금지가 이어졌지만 멕시코는 한국에 대해 14일 격리 조치만 하도록 했으며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서 한국과 경제 동맹체임을 굳건히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남미에서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하며 직접 장차관급 인사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멕시코와 같이 한국과 함께 코로나 이후 인프라 건설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해 경제를 살리기 원하죠. 이들이 원하는 사업은 많은 경우에 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해줄 지하철 사업이 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브라질, 파라과이, 파나마 등 메트로 부분 수주를 지속적으로 받는 모습이 나오면서 기존의 값이 저렴한 중국 업체 대신에 한국이 신뢰를 받으며 관련 분야에 적극 한국을 밀어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이 건설업 쪽에서 최근 수주를 받은 현황을 보면 작년만 해도 해외 건설 중에는 중남미는 0.6%만을 차지했으나 올해부터는 해외 건설 시장의 25%가량을 중남미에서 수주했을 정도로 1, 2위를 다투는 시장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스페인 등 언어와 문화가 비슷하거나 유럽에서 대부분 수주를 몰아서 가져가는 상황이 반복되었었는데 남미 특성상 비리가 많이 발생하여 그를 벗어나자는 사회적인 주문도 많은 데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 등이 크게 주춤하는 사이에 한국이 틈새를 파고들어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친환경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인프라 건설을 장려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러한 흐름이 멕시코와도 잘 맞았고 한국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와중에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서 한글 공항 표지판을 제안했을 때 멕시코 당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국제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로 많은 이들을 맞을 때 중요한 순서대로 언어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한국인들은 멕시코 공항에 방문할 때 친숙한 한글 안내판이 많은 이들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아에로 멕시코를 통해서 멕시코 시티 직항도 열려진 바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좀 더 수월하게 멕시코에 접근할 수 있으며 체코나 과테말라 등 한국어를 제3언어로 단독 표기한 멕시코 시티 공항에 들어서면서 한국인의 자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